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가 일제히 급반등을 보였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주간 기준으로 6% 넘는 지수 상승률을 보였고요. 자, 지난주 금요일에는 하락한 종목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모든 종목들이 다 같이 올라가는, 시장에 다 같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다우지수 구성 종목 30개가 일제히 올랐고요. S&P 500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500개 종목 가운데 10여 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종목들이 다 같이 오르는 시장 전반적인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강력하게 반등했던 이유는 바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는 신호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연준이 정책 결정의 기준으로 삼는 PCE 물가 지표가 발표됐는데 4.9%를 기록했고요. 상승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시장은 전체적으로 안도 랠리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내용이었었는지는 잠시 후에 애프터마켓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유통주들의 강력한 실적도 시장 상승에 도움이 됐습니다. 미국 최대 뷰티용품 유통체인이라고 할 수 있는 울타뷰티가 호실적뿐만 아니라 가이던스를 높여 잡으면서 12% 급등했고요. 의류 브랜드 갭도 이날 별로 좋지 않은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4%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됐습니다. 자, 이번 주를 준비해 봐야 될 텐데요. 이번 주에는 총 4거래일만 거래가 됩니다. 월요일, 그러니까 오늘 밤에는 메모리얼 데이로 미국 증시가 휴장을 하게 되고요.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지표들은 별다른 것 없이 이제 고용 지표가 주로 주목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는 이벤트가 많지 않아서 결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안정되면서 시장이 안도 랠리를 나타낼 가능성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좀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번 주 준비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주 금요일 마감 시황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전체리 앵커입니다. 네, 5월의 마지막 금요일이었습니다. 지난 27일 금요일 마감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속적인 하락장을 참고 기다렸던 분들께 조금이나마 보상이 되는 지난 한 주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인플레이션 둔화 그리고 소매업체들의 실적 호조에 3대 지수 일제히 반등으로 진행이 됐고요. 특히 금요일 같은 경우 나스닥 지수가 3% 넘게 오르면서 12,100포인트 선을 회복해줬습니다. 그리고 S&P 500 지수 역시도 정확하게 100포인트 상승하면서 4,158포인트 선의 종가를 형성해줬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기분 좋게 한 주를 마무리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는데요. 2020년 11월 이래 최고의 주간 상승률을 바로 지난주에 미국 증시가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날 시장을 움직였던 재료들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날 미국의 핵심 물가 지표인 PCE 가격 지수가 발표됐는데 연준이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가장 핵심적인 지표 가운데 하나입니다. 드디어 미국의 인플레이션 급등세가 진정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로 여전히 높은 물가 상승률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달에 기록했던 6.6%보다는 이 상승폭이 조금 둔화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년 반 만의 첫 감소였기 때문에 더욱 유의미하게 해석이 되고 있고요. 전월 대비 상승률 역시나 0.2%에 그치면서 2020년 11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변동성이 높은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이 둔화 조짐이 포착되고 있는데 전달에 기록했던 5.2% 상승보다 낮은 4.9% 상승을 기록하면서 최근 2달 연속으로 이 상승률이 하락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물가 지표가 이날 발표된 이후에 10년물 금리 역시도 하락했는데 2.75%에서 2.71%까지 안정되는 모양이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 역시도 이날장에서 기술주들에 대한 투심을 살려주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전일까지 시장 상승을 주도했던 테마가 바로 미국의 소매주들이 되겠는데 금요일장에서도 소매주들의 강세는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미국에서 각종 화장품들을 유통하고 있는 판매업체죠. 울타뷰티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하면서 12.5%가량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제프리스 측에서는 실적 발표 이후 즉각적으로 투자 의견을 기존 보유에서 매수 의견으로 상향 조정시키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애프터마켓 통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기업인 갭입니다. 이익 전망치를 낮춰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4% 넘는 상승세를 시현해줬습니다. 다만 JP모건 측에서는 공급망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전망이 불투명하다 그러면서 투자 의견을 보유에서 비중 축소로 낮춰 잡았으니까요.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체크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 전해지는 소매주들의 실적에 대해서 웰스파고에서 이날 전했던 코멘트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은 매우 저렴한 필수품 혹은 이 값비싼 럭셔리 사치품들에 대한 소비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소비에서도 양극단으로 치우치는 바벨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 중간에 위치해 있는 일반적인 재화에 대한 소비는 조금 미루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집안에 위치해 있는 조금 낡은 식탁 혹은 소파는 1년, 2년 정도 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소비를 아끼고 저렴하거나 아주 값비싼 물건들의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런 식으로 선택적인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 미국의 소비가 완전히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조금 과장된 측면이 있다라고 웰스파고 측에서 해석을 해준 겁니다. 자, 이런 이슈들 속에서 섹터와 종목별 분위기는 어땠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1개 업종이 일제히 1% 이상의 강세권에서 마감이 됐는데 특히나 빅테크주들이 강하게 오르면서 임의 소비재 섹터 그리고 기술주 섹터가 3% 강세권에서 아웃퍼폼을 해줬고요. 그 뒤로도 커뮤니케이션 섹터 그리고 부동산, 산업 섹터가 2%대 상승을 했습니다. 그나마 가장 적은 상승률을 기록했던 게 여기에 위치해 있는 필수 소비재 섹터인데요. 필수 소비재도 1% 이상 오를 정도로 거의 흠잡을 곳 없는 광범위한 상승을 기록하는 금요일장이었습니다. 종목별로 보겠습니다. 먼저 시클리컬 쪽에서 테슬라가 7% 넘는 강세로 진행이 됐고요. 그러면서 760달러 선에 바짝 다가선 채 마감이 됐습니다. 크레딧 스위스 측에서 그간 하락으로 매력적인 진입 구간이 형성됐다면서 아웃퍼폼 투자 의견을 재확인시켜준 데 따른 매수세 이날장에서 유입이 됐습니다. 그 밖에 아마존과 알파벳, 애플 모두 4% 내외의 급등세 진행이 됐고요. 반도체 테마 안에서 엔비디아 역시 5% 강세 흐름을 시연해 줬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위치해 있는 소프트웨어 테마 안에서는 오토데스크 견조한 1분기 실적을 공개하면서 10% 급등세로 진행이 됐습니다. 11억 7천만 달러의 매출에 주당 1.43달러의 순이익을 공개했고요. 각각 레피니티브 전망치를 웃도는 결과였습니다. IT 기업인 델테크놀로지 역시 기대 이상의 이익과 매출을 공개하면서 13% 가까이 급등했는데 기업 단위 고객으로부터 데스크탑 그리고 랩탑의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했고 이에 따른 수혜가 있었다라는 사측의 발표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금요일장 특징주들 모두 정리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주 주간 일정까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일인 월요일 미국의 현충일에 해당하는 메모리얼 데이 관계로 미국이 하루 쉬어갑니다. 증시도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4거래일 동안만 개장이 된다라는 부분 참고를 해주셔야겠고요. 주목해보셔야 될 지표로는 6월 2일 발표되는 5월 고용보고서가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신규 고용이 살짝 주춤하는 모양새가 나타났는데 5월에도 신규 고용은 크게 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고용이 둔화됐다 할지라도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강도는 현재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관심은 오히려 전날 발표되는 구인 이직 보고서로 쏠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어느 정도로 심한지 참고해 볼 수 있는 용도로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실적 발표는 이어지는데요. 31일에 세일즈포스, 빅토리아 시크릿, 6월 1일에 추위, 그리고 2일에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실적 가이던스가 개선될 경우 시장 반등의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도 참고를 해주셔야겠고요. 현재 시장 전반적으로 월가에서 최악은 지났다, 즉 바닥은 확인됐다라는 평가, 아직은 최악이 지나지 않았다, 즉 변동장의 한 구간에 놓여 있다라는 어떤 두 가지 다른 평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바닥을 딛고 올라가는 구간일지 아니면 아직까지 변동장의 한 구간을 지나가는 시점일지 이번 주도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미국 증시 마감 상황과 증시 일정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과 주말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오늘도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4가지의 키워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열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늦었지만 봄날이라는 키워드인데 진짜 늦었네요. 그렇죠? 이제 뭐 바깥에 돌아다니면 여름에 뭐 버금가는 그런 날씨인데 자, 늦었지만 봄날 어떤 내용일까요? 뭐 날짜로 보더라도 이제 이틀밖에 봄이 남지 않았잖아요. 네. 근데 증시에는 늦었지만 좀 봄날이 올 것이냐 이런 좀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움직임이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 둔화 신호에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증시가 급등을 했는데 골드만삭스에서 이를 두고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인플레이션 피크는 증시의 우호적인 신호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역사적인 데이터를 보면요. 최근 몇 달처럼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피크로 가는 동안은 증시가 하락했었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은 이 피크 후에는 증시가 회복을 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 1951년 이후에 13차례 인플레이션 구간 중에 9차례나 1년 후를 내다봤을 때는 증시가 상승을 했다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1980년도에는 무려 33.2%나 이 구간 동안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2001년에는 17.3% 하락한 구간도 있었지만은 이때는 이제 뭐 닷컴 버블 붕괴라는 또 변수가 있었던 그런 때였고요. 다만 그것만으로 증시가 오를 수는 없다라고 골드만삭스에서는 분석을 했는데요. 강한 경제와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적정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금리 하락이 동반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좀 해당이 되지 않는 그런 세 가지 요소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1990년도에는 세 개의 조건이 모두 다 충족이 됐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때 증시 상승폭이 29.1%에 달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시장 참가자들에게 인플레이션이 피크를 친 것 같다는 이 신호는 굉장히 반갑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정말 인플레이션 피크가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물론 지금 역사적인 수준 대비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그 기준치에 대비해서도 그렇고 굉장히 높은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은 피크는 분명히 좀 맞는 것 같아요. 세 가지 측면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이번에 PC 가격지수 지표가 그 상승률 기준으로 근원을 놓고 봤을 때 올해 처음으로 YOY 기준으로 5%를 하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근원 PC의 YOY 상승률이 4개월 연속 둔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간과하고 있었을지는 몰라도 꾸준히 좀 둔화가 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5월 CPI가 6월 10일쯤에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이 역시도 지표가 굉장히 둔화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요. 그 맨하임 중고차 가격 지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가격 지수를 좀 참고를 해봤을 때 중고차의 가격 상승률이 5월 CPI 상승률에 기여하는 것이 0.15%포인트에 그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전달에는 이게 무려 0.68%포인트였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4월에 이 비행기 티켓 값이 여전히 좀 급등세를 보였죠. MOM 기준으로 18.6%나 상승했다는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가 있는데 이처럼 항공품 수요도 중고차 수요와 함께 꺾였다라고 한다면은 물론 뭐 소비가 꺾였다라는 그런 걱정을 차치를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면은 인플레이션은 추가로 둔화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시장에서는 좀 점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씩 인플레이션이 상승 속도가 둔화되는 그런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시장엔 좀 우호적으로 작용하길 바라봅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보면 바로 이겁니다. 절약형 상품이라는 건데 앞서 이야기했던 내용과는 약간 좀 다른 그 기조일 수도 있어요. 한번 네.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요즘에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미국 유통업체들이 자신들의 그 매대 선반을 절약형 상품으로 채우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는 건데 이날 발표됐었던 소비 심리 지표도 매우 안 좋게 발표가 됐었죠. 자, 그 월스트리트 저널의 첫 화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재미있는 그림이 있는데 어떤 절약형 상품들을 내놓고 있는지 그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월마트의 경우에는 보통 우유를 1갤런 단위로 팔았었는데 이제는 그거를 0.5갤런 단위로 나눠서 팔고 있다고 합니다. 1갤런은 비싸게 사는 것보다는 0.5갤런을 좀 싸게 사는 게 훨씬 더 그 소비하기가 편하기 때문이겠죠. 자, 프록터앤갬블은 물을 아낄 수 있는 세제, 그리고 마지막 한 방울의 세제까지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병에 담은 세제, 이런 것들을 판매하고 있다고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또 트랙터 서플라이를 보면
동물 사료로 선반을 가득 채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아무리 물가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반려동물에 밥을 안 줄 수는 없으니까 동물 사료로 이 고물가를 좀 비싼 제품이 안 팔리니까 제품군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미국의 소비 심리가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데 지난주에 발표됐었던 5월 미시간대 소비 심리 지수가 58.4를 기록했습니다. 거의 2012년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물론 다행인 점은 미국 상무부가 발표하고 있는 소매 판매는 여전히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자, 여기에다가 미국의 저축률이 2008년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정리해보면 현재 소비는 여전히 강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미국인들의 저축률이 크게 낮아졌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비싼 대형 제품은 잘 안 팔려서 유통업체들도 쪼개 팔기라든지 나눠 팔기 아니면 이 필수제로 팔기 이렇게 사업 전략을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현상들을 쭉 보고 있노라면 한편으로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소비 심리가 떨어졌다. 즉 인플레 둔화로 생각을 한다면 미국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정말 소비가 위축된다면 이건 경기 둔화의 시그널로 볼 수가 있어서 뭐 한편으로 좋게만 볼 수는 없는 것 같거든요. 자, 그렇다면 상무부의 소매 판매 지표는 굉장히 강력한데 반면에 소비 심리 지표는 최악 수준으로 떨어진 이유, 이건 무엇일지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럼 이런 현상을 투자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지난주 이제 4월 PCE 지표가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거를 기반으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비 지출이 전달 대비해서 0.9% 늘어나면서 굉장히 견고했어요. 예상치도 상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 소득은 0.4% 상승에 그쳤고요. 그리고 이제 가처분 소득 같은 경우에도 0.3% 증가에 그쳤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단순한 좀 뭐 산수처럼 계산을 해본다라고 한다면은 소득이 늘어나는 것보다 지출을 더 많이 지금 미국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안 좋은 소비 심리 지표를 감안을 한다면은 불안한데 쓰기는 쓴다라는 게 이제 결론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면은 어디서 쓰냐? 4월의 저축률이 말씀을 뭐 해주셨지만은 4.4%로 지난 2008년 9월 이후에 최저였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신용카드 리볼빙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미국에서의 지표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3월에도 35.3%나 급증했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거든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연준의 지금 의도는 금리를 올려서 수요를 위축시키겠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겠다죠. 근데 인플레이션이 피크를 좀 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일단 소비자들이 자신들의 고간을 거덜내면서 지금은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으로 소비를 줄이면서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그 중에 경기 상황이 또 개선돼서 소비자들의 주머니 사정도 나아진다. 이렇게 좀 절묘하게 상황이 좀 맞아 떨어져야 할 텐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좀 불안불안한 상황이고 그래서 앞으로도 투자자분들께서도 이런 관련된 지표를 잘 좀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밈 주식의 귀환이라는 키워드인데 사실 지난 금요일에 뭐 다 같이 오르긴 했지만 밈 주식도 꽤 많이 올랐더라고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표적인 밈 주식 AMC 엔터테인먼트거든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무려 18%나 급등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게임스탑도 3거래 연속으로 주가가 비교적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밈 주식 열풍이 귀환하느냐 뭐 퀘스천 마크를 아직까지는 붙였는데 좀 의심의 여지가 있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AMC의 급등이 밈 주식의 귀환이다라고 속단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이 영화관 체인 자체에 대한 투자 심리 회복 이유 중에 하나가 톰 크루즈의 신작 영화죠. 탑건 매버릭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라는 그런 분석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영관 수가 역대급이라고 하고요. 뭐 4,700억에 된다라고 하고 그러면서 1억 달러 이상의 흥행 수입이 기대되고 있는데 AMC의 CEO도 최고의 영화 중에 하나라고 극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밈 열풍이 재현되는 건 아니다라고 의심이 되는 것도 사실인데요. 실제로 AMC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지난주 금요일의 거래량이 평소에 80% 정도 더 높았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3일간의 밈 주식이 일제히 올랐다. 예를 들어서 AMC가 포함된 37개의 밈 주식 바스켓 같은 경우에 목요일에도 9%, 수요일에도 9% 오른 데 이어서 금요일에도 또 급등을 한 바가 있습니다.
탐 크루즈 하면은 뭐 미션 임파서블도 있지만 네. 탑건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근데 탑건의 신작 영화가 또 출시가 됐고 이번에 출시된 이후에 첫 주말 박스오피스도 굉장히 기록이 좋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AMC의 급등이 단순히 밈 주식의 부활로 보긴 좀 어렵다는 거긴 한데 자 어쨌든 이제 밈 주식의 어떤 그 열풍이 다시 한번 재현되나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것 같거든요. 최근 레딧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종목은 무엇이며 또 진짜 숏 퀴즈가 다시 한번 재현될까요? 어떨까요? 네, 이제 레딧이 밈 열풍의 근원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주식들이 지금 떠오르고 있느냐 관심이 좀 가는 상황인데 뭐 역시 지수 ETF를 제외하면 게임스탑이 1위였습니다. 가장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월스트리트 배츠라는 그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회자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외에는 뭐 빅테크가 역시 상위권을 좀 차지를 하고 있고 코스트코가 최근에 좀 포함이 됐어요. 근데 뭐 코스트코가 최근에 실적도 발표를 했고 또 시장에서 유통주에 대한 관심이 좀 높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으로 좀 여겨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게임스탑의 움직임이 다소 좀 의심스럽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매도 잔고 숏 인터레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이 밈 주식 열풍이 정말 불었을 때 100% 넘어갔던 것에 비하면은 낮은 수준입니다. 약간 20% 정도인데 올해 최고치를 최근에 이제 찍었어요. 올해 초만 하더라도 12%였던 것에 비한다면은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더 스트릿이라는 기관에 따르면은 공매도는 이제 주식을 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빌리는 비용 코스트 투 바로 CTB 지표라고 하는데 게임스탑에 대한 이 공매도 하기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의 그 비율이 한때 100%를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숏스퀴즈 움직임, 그러니까 개미들과 기관 투자자들 간의 뭐 대결이 재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조짐이 있다라고 하는데 6월 1일이 또 게임스탑의 실적 발표거든요. 이 즈음을 해서 또 어떤 좀 급격한 움직임이 있는지 좀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 밈 주식이 열풍을 불러일으키게 되면 사실 시장의 일정 부분 왜곡 현상이 발생하면서 시장에 또 부정적인 영향들이 있어서 밈 주식의 열풍은 사실 그렇게 반가운 내용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한번 볼게요.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건데 외출용 화장을 다음 키워드로 설정을 해봤어요. 요즘에 바깥에 마스크 안 쓰고 다니시는 분들 꽤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네. 많이 보셨죠?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화장도 많이 하고 다니시는 것 같던데 메이크업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울타뷰티의 실적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최대 뷰티용품 유통체인인 울타뷰티가 메이크업 수요가 회복되면서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호실적을 기록했고요.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주가는 약 12% 급등을 했는데 21억 달러의 분기 매출을 기대했던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어서 실제로는 23억 달러 정도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주당 순이익도 시장에서는 4.4달러를 기록했었는데 실제로는 6.3달러를 기록했기 때문에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내놓은 거죠. 더 눈에 띄는 거는 동일 매장 매출입니다. 동일 매장 매출이 18%나 급증을 해서 팩트셋이 집계한 예상치가 7.6% 증가했기 때문에 동일 매장 매출도 시장이 예상했던 거에 비해 거의 2배 넘는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나타냈고요. 올해 연간 가이던스도 90억 달러 수준을 예상했던 시장 예상치에 비해서 최소 93억 달러 이상 벌 것 같다라는 매출 가이던스를 내놨습니다. 자, 이번 실적을 보고 제프리스는 즉각적으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는데 기존 보유 의견에서 매수로 높여놨습니다. 그러면서 메이크업 수요가 정상화되는 아주 명백한 신호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메이크업 제품은 가장 역동성이 뛰어난 제품군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모멘텀이 강력할 것이라는 믿음을 준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울타뷰티는 사실 3거래일 연속 반등, 특히 급반등을 보였거든요. 3거래일 동안 거의 25%나 급등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현재는 사상 최고가 수준에 또 바짝 다가서기도 했었고요. 자, 그렇다면 울타뷰티. 제가 보기에는 리오프닝 투자의 어떤 최전선에 있는 종목 가운데 하나처럼 보이거든요. 월가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뭐 제프리스 외에도 대다수 기관이 이번에 실적 공개한 이후에 목표 주가를 다들 올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이체방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466달러에서 548달러로 올렸는데 그러면서 이날의 급등을 뭐 포함을 하더라도 거의 뭐 30%의 추가 업사이드를 점치고 있다. 굉장히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울타뷰티는 저희가 이해를 하기에 올리브영과 좀 비슷합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미국 내 사업만 집중을 하고 있다. 미국에만 매장이 있다라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에스티로더도 리오프닝이고 또 화장품을 많이 사용하는데 수혜를 받는 그런 기업입니다. 하지만은
에스로드는 해외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이제 면세, 해외 여행과 관련된 그런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울타가 그런 측면에서 먼저 좀 주가가 올라왔고 실적도 좋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 판단에 있어서는 선택의 문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항공주도 우리가 봤을 때 그랬잖아요. 국내선 위주의 항공사들이 주가도 먼저 오르고 실적 펀더멘털도 먼저 개선이 됐지만은 국제선 위주의 항공사가 소위 말해서 주가가 많이 누워있기 때문에 업사이드는 더 많이 기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에 좀 관심을 가지시더라도 이런 측면을 좀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택의 문제겠지만 저의 경우에도 이 해외 사업까지도 넓게 포괄하고 있는 그런 화장품들이 조금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을 4가지 키워드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애프터마켓이었고요.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